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브리프의 김자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항공주들이 일제히 고공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죠. 이씨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할 확률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저가 비용 항공사 LCC는 실적 이슈까지 받쳐주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발표하면서 우려를 불식시켰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합병의 발목을 잡던 유럽 경쟁당국의 화물사업 독점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합병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이 두 국가 역시 유럽과 비슷하게 독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합병 승인 지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외에도 증권가에서는 합병이라는 재료와는 별개로 항공주들을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여객 수송 실적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또 유가 하락세로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 관련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국회에선 여야가 저출산 출산 대책으로 본격적인 맞대결에 돌입을 했는데요.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각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과 가족 모두 행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과 가족이 모두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건데요. 단순 영유아를 넘어서 어제 기존 주목을 받던 저출산주 외에도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포시에스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외에도 알서포트, 더존비존, 링네트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전히 오늘도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민주당은 이제 출산과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두 자녀 출산 땐 24평, 세 자녀 출산 땐 33평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두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출산 테마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스뱅크가 외환 서비스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무료 환전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세상의 돈을 자유롭게 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 환전이라는 슬로건으로 고객들의 환전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외에도 자동 환전 기능이나 17개 통화를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내놓았습니다. 외환 환전 시장까지 흡수하려는 이 토스의 움직임에 따라 기존 은행들이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시장 참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한편 토스는 또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IPO를 위한 기반을 닦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 가치는 15조에서 20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최근 토스 관련 종목들이 주가의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전부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제 옆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브리프의 김자림이었습니다.